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뭐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종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뭐 CBDC 연구에 관해서 발을 뺄 거다, 추진하지 않을 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프랑스는 왜 CBDC에 관해서 계속해서 구체화시키고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포브스 크립토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포브스지도 뭐 매스미디어 상에서는 좀 어느 정도 네임드가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근데 크립토라는 카테고리 섹션을 하나 따로 만든 거죠. 자,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규제안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하나 보시면 되고, 방케데 프랑스에서 이제 무슨 연구를 했냐면, 기관용 CBDC를 통해서 증권 결제에 관해서 연구를 6월 달에 이제 연구를 끝마쳤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뭐 미국은 왜 그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일지 거짓일지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큰 맥락에선, 큰 흐름에서는 거짓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예요. 그럼 팬데믹이 또다시 확산된다. 그럼 팬데믹이 장기화된다. 그럼 결국엔 이걸 뭘 뜻하냐면, 사람들은 국가한테 돈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직업을 잃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소득제라는 어떤 이 정책이 구체화돼서 아마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될 거예요. 향후에. 지금은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국가만 제가 알기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성공적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은 향후에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엔 기본소득제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고, CBDC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기관용 CBDC가 있고 민간용 CBDC 창구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제 지급이 되겠죠. 지금 은행 계좌가 아닌, 뭐 향후 먼 미래 얘긴데, 어쨌건 CBDC가 유통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도 궁극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카카오 지갑을 통해서. 예.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위챗페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리페이라든가 뭐 이것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뭐 조금만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구체화 시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제 통화 시스템이 위기에 있고, 자, 궁극적으로 계속 이 열차를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식으로 CBDC에 관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미국 총 부채가 30조 달러, 그리고 2021년에만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엄청난 불균형이다 라고 이게 오늘 새벽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과거 거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올해만 어떤 일이 있냐면, 의회 예산국이 정부의 유행성 대응을 반영하여 지출액이 6.8조 달러다. 근데 수입이 3.8조 달러예요. 그러면 3조 달러의 공백이 비잖아요. 이거를 정부에서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냥 프린팅 시킨 거예요. 수입에 대비해서 이게 지출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 밸런스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빚을 늘릴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선 또 다른 하나의 거대 풍선이 필요해. 거대 기둥이 필요해. 그게 이 CBDC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유통을 시키겠죠.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하나를 보고 이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추론하고 분석할 때 이런 관점을 좀 대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맞아왔었고, 제가 금은 투자했었던 것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왔을 뿐이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저께 오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하락을 시켰다. 비트코인 난이도가. 그래서 마이너스 28%를 하락을 시켰는데, 이것에 관해서 어저께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폭락세가 연출될 거다. 근데 설레발 칠 필요가 없는 게,
난이도의 하락은 해시레이트가 요즘에 궁극적으로 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중국 채굴자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채굴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니까. 그래서 난이도 하락은 해시율 하락에 관해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특단의 조치일 뿐이지, 이것에 관해서 뭐 설레발 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어쨌건 이거는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트윗을 보다가 뭐 한 분을 또 찾아냈는데, 더블 라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더블 라인? 더블 라인이라 어떤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채권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채권왕 뭐 빌 고로스라든가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도 뭐 유명한 분인가 봐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18만 1000명 정도의 어떤 그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 뉴스가 중앙일보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중앙일보.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똑같은 뉴스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오늘 새벽에 했냐면, 중국 GDP는 2021년에 3월 31일로 마감된, 그러니까 1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2개월 동안 1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GDP는 0.4% 증가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부양책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할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 부양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과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친중국이냐 그런 성향이냐라고 저한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살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현재는 그냥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에요. 미국의 편도 아니고 중국의 편도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뭐 모든 것이 바뀌고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것에 관해서 그냥 직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2030년이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도 미국 코인은 어떻고 중국은 뭐 규제를 하니까 중국 코인은 망하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과거 5년 되짚어서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나는 미국 코인만 살아남을 거야 생각하면 미국에서 찍어낸 코인만 투자를 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법적인 논리는 저는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배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다 해요. XRP, 네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클, 뭐 라이트코인,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글로벌하게 왜 그런 식으로 계란을 바구니에 여러 개 나눠서 담으려고 할까요? 물론 한 가지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정답일 수가 있어요. 정답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가 이 데이터가 오늘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카르다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진짜 이례적인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도 라지캣 펀드 마켓에 거기에 이제 리스트업 시키지 않은 코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카르다노는 되게 의외라는 거죠. 여기 이 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라지캣 펀드에 바로 넣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AMB 크립토에도 이제 똑같이 나온 거죠. 제가 어저께 했던 말인데, 그래서 4.26% 정도 차지를 하는 거예요. 전체 이제 라지캡 펀드 중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도 이 정도 투자면은 되게 많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했을까? 두 스텝을 먼저 밟았을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들이 뭐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름 내에 뭔가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세력들이 크게 끌어올릴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하나는 코인 리더스에서 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도 이제 자주 보고 있는 트위터에서 이제 차티스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기자님이 이제 기사를 쓰신 거예요. 이거는 뭐 선동하거나 이러려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기사화한 것 같아요. 코인 리더스에서. 그러니까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당장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사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희망회로를 돌리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웬만하면 가상자산 투자하시면서 웬만하면 받지 마시고 소액은 상관이 없어. 뭐 몇백만 원 이런 거, 뭐 천만 원이야, 뭐 몇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개 중에는 뭐 많이 버시는 분들 뭐 몇천만 원 뭐 대출 받는 거야 뭐 껌이죠. 근데 아니신 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받아서 그 레버리지를 하시려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만 빠져도. 그래서 무슨 이 크레더블 크립토거든요. 이분도 이제 제가 뭐 지금도 추종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이제 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일부 투자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한 대형 알트코인인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이 향후 몇 달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22만 2천 명 정도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요. 사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현재 통합 단계를 거친 후 몇 개월 뒤 최종 랠리를 시작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일단 첫 번째 라이트코인, 두 번째가 비트코인 캐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했고 트레이더들은 리플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했다. 저는 이거 세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물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 전체를 다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참고용 관점으로만 그냥 보시면 되고 모건 클릭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오랜만에 이제 또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의외죠. 전체 자산군 중에 비트코인 65.6%, 이더리움 26.1%, 카르다노가 4.6%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좀 많이 투자가 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뭐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에이다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미리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다가오는 여름 시즌을 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하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